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김정은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6.15 남북정상회담하고 사인한 것이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어제 그저께 밤이죠. 13일 토요일 밤에 김여정은 마치 북한의 이제 군 통수권자 최고 권력자인 양 그야말로 기다란 담화를 발표해서 자 앞으로 남조선을 갖다 정말 가열차게 괴롭히겠다. 정말 가열차게 괴롭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모든 거 다 그동안 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자 지금 모든 다음 대적 행위의 그 키를 군 총참모부에 일임하여 뭔가 큰 일을 치르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김여정이 마치 북한의 최고 사령관인 양, 군 통수권자인 양 으름장을 놓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아부와 아첨, 굴종과 빌기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5가지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뭐냐니까 이제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대북 제재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미국을 돌파해야 한다. 정세현, 얘가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이죠. 상임 부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를 먼저 저질러야 한다. 미국이 그렇다고 미국이 설마 군대를 빼겠는가?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고 미국을 돌파해야 한다. 또 집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주어야 한다. 정말 이런 애걸복걸이 없습니다. 애걸복걸. 김연철 현 통일부 장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다. 자주가 6.15 정신이다. 정말 김일성이 살아있다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박수를 칠 일입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 자주를 넣었다는 그 문제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주라는 것은 곧 뭐냐 하니까 외세 개입의 어떤 배격, 주한미군의 철수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현철 씨는 이제 통일부 장관이라는 친구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다. 자주가 6.15 정신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부터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정말 이런 애걸복걸 굴종의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 김여정이 미국을 향해서 계속 으름장을 놓고 한국을 갖다가 이른바 핵인질로 잡은 상태에서 한국을 마구 때리면서 한국을 괴롭힘으로써 어떤 한반도 내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트럼프로 하여금 자 네가 지난 4년 동안 해놓은 게 뭐냐, 너는 한반도 문제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지 않느냐. 지금 이미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너무 탑다운 방식이라 그래갖고 트럼프가 너무 안이하게 보면 우에서 미추광이 전략으로 자기가 한번 일 저지르면 김정은, 시진핑 다 따라올 줄 알고 일 저질렀다가 완전히 이제 송사리한테 발가락 물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 쪽 내지는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올 11월 초에 있을 미국 대선을 갖다 겨냥해서 지금 가뜩이나 프로이드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트럼프를 갖다가 흔들기 위해서 어떤 미 대선을 겨냥한 도발이 있을 것이다. 도발의 형태는 2가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한반도에서 계속 긴장을 갖다가 지금부터 고조시켜 나가는 거죠. 이미 그 행태는 6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6월 4일부터 계속 이번에 조금 있으면 6.25 그 다음에 7월부터 8.15 남북 광복절까지 쫙 해박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 가면서 그야말로 세계의 눈을 갖다가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 9월이나 10월경에 미 대선을 갖다가 앞두고 뭐 ICBM이나 SLBM 등 갖다가 그야말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 본토까지를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실사거리, 현재까지는 다 고각발사거든요. 고각발사라는 것은 미사일을 갖다 위로 쏩니다. 위로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을 만약에 45도 각도로 쏘았다면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데 이게 또 조금 달라요. 위로 고각으로 쏘다 그냥 떨어지는 거하고
40도 각도로 날아가서 들어오는 것은 이 상마라 그래서 처음에 이 탄두가 들어올 때 돌면서 들어오는데 깎이는 각이 달라서 실제 실사각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이 양탄 일성 전략에 따라서 1971년인가요? 70년인가 그 당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는 올렸습니다만 1980년이 되어서 저쪽 내몽고 지역 주천에서 실사로 쏴서 9,040km를 날려서 남태평양 피지 앞바다에 딱 떨구니까 그때부터 미국도 중국의 실제 ICBM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거래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것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자,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 땡큐입니다. 정말 땡큐입니다. 왜 땡큐냐니까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죠. 지난 5월 24일, 5월 23일자 날짜는 안 밝혔습니다만 하여튼 보도된 건 5월 24일이에요. 5월 24일 북한에서 뭐냐니까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 억제력 강화 방안과 뭐 포병의 뭐 이런 능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그때 김정은이 한 이야기가 뭐 김정은이 요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거의 과거 구소련이나 구중국에서 힘없는 지도자들이 물러가는 이런 토사구팽의 발걸음을 갖다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뒤에서 김정은과 실제 북한을 조종하는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24일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핵 억제력 강화, 즉 뭐냐니까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갖다가 핵으로 위협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완벽한 핵무장과 실제 실전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레이엄 앨리슨 투키디테스의 함정을 썼고 예정된 전쟁의 저자인 세계적 석학이고 미국의 국방 차관보를 지냈고 현재도 좀 미국 국방 국무 CIA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얘기했죠. 5월 29일 날 북한이 만약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것이다. 이게 실제 진짜 만약에 북한 김정은 지금 북한 김정은을 갖다 허수아비로 모시고 있는 허수아비로 받들고 있는 실제 강경한 군부 세력들이 외교부라든가 좀 온건파들을 갖다 제압하고 강경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일으켜서 사실상 전쟁 분위기로 갔을 때는 전쟁 나면 제일 안전한 게 군인이거든요. 힘을 쓰는 게. 그렇게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진짜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진짜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라 미치광이 행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미국은 이미 6월 8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딱 일주일 됐군요. 6월 8일 네바다 사막에서 신형 전술핵 이게 이제 신형 전술핵 벙커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기존에 보면 벙커버스터가 탄두가 큰 벙커버스터 즉 우리가 지난 5월 29일 날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현무사 이게 지하 300m까지 가분수 형태의 현무사로 치면은 뭐 탄두는 별로 크지 않지만 그 진동으로 지하 300m까지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6월 8일 날 실험한 것은 뭐냐니까 B61-12라고 별로 크지 않습니다. 길이 한 2m 정도 되고 폭은 한 두께는 요만한데 이걸 갖다가 F-15 스트라이커, F-15, F-35에도 장착이 가능한 이른바 전술핵인데 이것이 뭐냐니까 사람은 별로 안 그러니까 핵 낙진 같은 건 별로 없고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나가사키에 떨어진 탄두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게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이나 리틀보이의 3배 위력 갖춘 B61-12 신형 전술핵을 네바다 사막에서 실험 성공했습니다. 그건 지하 한 2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폭발하면은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기존의 핵탄두로 때렸을 때 200만 명이 죽는데 B61-12 신형 전술핵으로 때리면 한 100명 정도는 죽는답니다. 그것도 뭐 핵낙진이나 열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진동으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미 미국은 지난해 W76-2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SLBM을 이미 발사 성공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니까, 실제 미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느냐? 오바마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핵 없는 세상을 갖다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전 배치 가능한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걸 대부분 감축시켰는데,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이 뒤에는 실제 미 군부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오바마 8년의 그 정책을 다 뒤집어 엎고 이제는 대량 살상이 가능한 핵탄두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즉 옛날 보면 2메가톤, 3메가톤급 해서 한 번 때리면 200만, 300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한 0.3톤부터 시작해서 많아봐야 한 340톤 정도 되는, 340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B61-12는 한 50톤 정도 폭발력 갖고 있습니다. TNT. 예전에 50kg톤이죠. 50kg톤. 그러니까 5만 톤.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보통 한 5kg톤이니까 그 3배쯤 됩니다. 이런 것인데 문제는 얼마나 미국의 기술이 정교하냐면, 이걸 때리면은 값도 얼마 안 나가요. 3천만 달러 정도 때리면은 이것이 이 핵낙진, 방사선, 버섯구름 이런 거 없습니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쫙 갈라지기 때문에 정말 서지컬 스트라이크, 핀셋 스트라이크가 가능한 핵무기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미국이 6월 8일 날 성공했다고 이미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저위력 핵탄두인 W76-2 장착 트라이던트2 작년에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미국에 이번에 목 졸라갖고 흑인이 죽고 그래서 미국 전체가 사실 폭동 분위기거든요. 그게 BLM이라고 그럽니다.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그래갖고 지금 난리고, 그 통에 보면 계속 구설수에 시달리고 설화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는 보면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하고 거의 10%포인트 격차가 더 납니다. 그 역대 부시하고 지미 카터 이후에 최대 진폭으로 지금 쥐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갖다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하는 순간 미국은 옳았구나. 가뜩이나 지금 중국하고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을 바로 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북한의 그와 같은 것을 놓고 바로 북한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때리면 자, 북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들이 한번 빵 쏘고 미국이 협상으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웬걸 갑자기 B61-10이라든가 아니면 W76-2를 장착한 트라이던트도 있지만 또 토마호크라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로 때려버리면은 자, 그때부터는 북한 그렇다고 해서 한판 붙어보겠습니까? 그렇다 서울을 향해서 때릴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15만 미국 사람이 사는데요. 만약에 서울을 향해서 북한이 핵을 공격했을 경우는 최소한 서울에 사는 15만 미국 사람 중에 몇 명의 생명이 사라지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은 미국이 아니죠. 미국은 오히려 보면은 마치 옛날 청일 전쟁 때와 같이 또 러일 전쟁 때와 같이 한반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 비해서 약속 어긴 한반도에서 무슨 문제가 났을 때 그 핑계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본질은 중국하고 싸움을 크게 벌려갖고 자, 중국하고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중국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알아요. 선거로 국가 지도자를 뽑는 민주국가에서 전쟁 중에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총리가 선거에서 진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 북한이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핵인질 삼아서 계속 몇 달을 괴롭히다가 보란듯이 미국을 향해서 시위성 ICBM을 발사, SLBM 발사, 어떤
저준위에서 고준위로 가는 중준위 정도의 도발을 했을 경우 미국은 북한이 저지른 죄는 5개고 그 5개에 어떻게 보면 좀 균형감 있게 대칭적으로 한 5개 정도를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트럼프는 500개를 때릴 겁니다. 그래야만 중국이 얼어버리고 그렇다고 중국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완벽하게 트럼프가 쥐게 되는 것이고 전쟁 중에 현직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계속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고 미국을 돌파해야 된다. 정세현은 이를 먼저 저질러야 된다. 미국이 군대 빼겠느냐. 이해찬, 북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지를 믿어주세요. 김현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다. 자주가 6.15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꿈꾸는 이야기,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계속 외세를 불러들이는 가운데 또 한반도를 또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전장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